자, 이제 비상출판사의 교과서 공통수학 1 이제 68페이지죠.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할 건데,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는 이제 했고요. 그 전 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3차 방정식. 그럼 3차 방정식이 풀이법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뭐냐면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뭐냐? 이런 거였죠. 어떤 fx에다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1을 대입했는데 그 값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 x는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뭐도 생각할 수 있었냐면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조립제법을 하는 인수분해 방법을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 탐구는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xcm만큼 늘려서 부피가 2배인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x만큼을 다 더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부피가 2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처음 부피가 뭐예요? 처음 부피. 처음 부피는 당연히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125가 됩니다. 그거의 2배니까 여기 나온 대로 250이라고 쓸 수 있고 x 플러스 5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얘는 전개했을 때 3차가 나오고 는이 있는 식이기 때문에 3차식, 4차식 방정식을 3, 4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것은 여기 되게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차 방정식은요. 이 세상에 안 풀리는 3차 방정식이 더 많아요. 즉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도 있지만 안 되는 애들도 있는 것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들이 있고 안 되는 녀석들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거네요. 자, 얘는 공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알고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뭐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or 또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배웠죠. 허근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많이 배웠죠. 이런 식을 뭐라고 했냐면 복 2차식이라고 했습니다. 복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고 안 되는 형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되는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x제곱 x제곱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돼요. 따라서 x제곱은 5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뿔마 루트 5가 되고요. x는 뿔마 i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i 허수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3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면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뭐예요, 여러분? 공통인수 묶기죠. 이렇게 공통인수를 묶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또 합차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 or 0 or 2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공통 부분이 보이면은 뭐 하자? 치환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라지 a 마이너스 2, 라지 a 플러스 1이 0이죠. 자,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바꿔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되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되진 않아요.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뭐냐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통해서 a분의 절반의 부호반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5월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근이 1이겠죠. 중근 1. 따라서 정답은 x는 1 불마 루트 3 또는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같처럼 인수분해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을 줘야겠죠. 그러면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항상 뭘 넣어봐야 되냐면 여기 예제 2번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 넣는 후보군이 뭐냐면 상수항의 약수를 넣어봐야 되고요. 자, 분모에는 뭘 넣어봐야 되냐면 최고차항의 계수. 여기서 말하는 최고차항은 뭐냐면요. x 세제곱이나 x 4제곱 같은 걸 넣어봐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에서 뿔마 이런 것들만 넣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약수에는 뭐가 있어요? 1이 있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1을 보통 통상적으로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이 되니까 1이 되면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서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을 넣어봤을 때 0이 되고요. 2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1과 2로 해서 인수분해를 끝까지 끌고 간 다음에 근은 이렇게 나오고 얘가 근해 공식을 써서 나온 근이다라는 거죠. 지금 뭐 해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 과정은 생략을 했고요. 여기부터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센스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무조건 넣어봐야 되는 수들은 이 정도로만 4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x 세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만 되는 것만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의 약수 중에는 2가 없어요. 3도 없고.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도 안 되면 5나 마이너스 5를 넣어봐야 돼요. 근데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이따가 또 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을 넣어보면은 1 마이너스 12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암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0이 되죠.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도 쓰기도 하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때려 맞추는 방법을 쓰거든요. 이렇게 x제곱이 돼야지만 x세제곱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 5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만 여기 아니면 여기를 통해서 집중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쪽으로 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x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만나야 되니까 여긴 6x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5x제곱이 나오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됩니다. 물론 조립제법을 써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x는 1 또는 얘를 근해 공식으로 써야겠죠. x는 뭐예요? 절반, 짝수근의 공식을 써야 되니까 a분의 절반의 부호반대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14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를 계산해서 루트 14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차가 나오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2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2개.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얘 약수들만 넣어보는 거예요. 2 넣어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 넣어보니까 네, 되네요. 1 넣으면 0 되네요.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되네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물론 거꾸로 때려 맞춰서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못하겠으면은 조리제법 쓰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x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면 여기 플러스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는 플러스 2x제곱이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항상 우선 여기서 뭐가 나와요? 3x 나오네요. 네,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2x 세제곱으로 다시 때려 맞춰 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x가 있어야지만 2x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조립제법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여기 다 구해놓은 거니까 여기다 다시 옮겨 쓸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또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보면 a분의 절반의 부호반대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좀 근이 4개가 나와요. 4차니까 당연히 4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씩 차이 나는 구 모양의 쇠구슬 4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접시적으로 한쪽에 가장 큰 구슬, 다른 쪽에 나머지 구슬을 3개 올려놓았더니 저울이 평형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구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가장 작은 거를 뭐 x라고 놓으면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질량이 같다라는 건요. 9의 부피 공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9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로 놓자고 했으니까 3분의 4 파이 x 플러스 3의 전체 세제곱과 3분의 4 파이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 3분의 4 파이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3분의 4 파이 x 세제곱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3분의 4 파이는 똑같은 수기 때문에 이제 약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전개를 합니다. x제곱이고 여기 이제 3이 있고 원래 3도 있으니까 9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9, 3, 27x 플러스 27 이렇게 되고요. x세제곱 되고요. 여기는 6이 됩니다. 6x제곱, 그 다음에 4, 3, 12x 플러스 8이 됩니다. 여기도 x세제곱, 3x제곱,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는 그냥 x세제곱이고요. x세제곱, x세제곱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2x세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6x제곱 해서 9x제곱, 9x제곱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15죠? 이렇게까지 하면 15인데 얘가 2항을 해서 들어오면 마이너스 12x가 되고요. 여기 27이고 여기 8이고 9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8이 되나요? 마이너스 18는 0입니다. 자, 2로 나누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좀 괜찮을까를 해보는 거죠. 1 넣어보면 안 됩니다. 자, 1은 넣으면 안 되고 9의 약수만 넣으니까 3 넣어볼게요. 3이 되네요. 즉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x 값은 얼마냐면 3이에요. 얘를 굳이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답이 하나만 나오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정답은 x는 3이니까 3이 정답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큰 구슬의 반지름을 원하기 때문에 정답은 x는 그러니까 r은 6이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문제 4, 5번으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근이 1일 때 나머지 a 값과 나머지 근을 구하시오 해서 1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x-a를 인수로 갖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을 세운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근까지 구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한 근이 이거면은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i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0입니다. 두 근의 곱은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1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2차 방정식을 하나 세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만 거꾸로 개수만 맞추면 돼요. x 세제곱이니까 x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4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4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근 구했죠. 하나는 마이너스 i고요. 하나는 여기서 나오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다음 실수 a, b 값도 구할 수 있어요.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겠죠. 자, b는 x의 개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입니다. 맞나요?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1이 됩니다. 네, 지금 다 답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를 16, 세로의 길이가 a cm,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기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4면 상자의 부피가 128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4씩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했으니까 a 빼기 8이고 여기 4씩을 빼면은 여긴 8이 됩니다. 맞죠? 4를 두 개를 빼니까 16에서. 자, 그럼 밑넓이가 뭐가 돼요? 8 곱하기 a 빼기 8입니다. 지금 어디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높이는 4가 되죠.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28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 30이고 이렇게 또 약분하면 4입니다. 따라서 a 값은 12가 정답이 됩니다. 자, a 값을 이용하여 상자의 부피가 12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값을 이용을 하래요. a 값은 12가 되죠. 맞죠? 자,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는 4가 아닌 애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12라고 하고 얘를 x라고 다시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12 빼기 2x고요. 얘는 16 빼기 2x입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은 16 빼기 2x 곱하기 12 빼기 2x까지가 밑넓이, 높이 한 개 128.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2가 들어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8-x고 얘는 6-x고 얘는 x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뺐으니까 여기 4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32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좀 직관적으로 해도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계산을 하겠습니다. 6, 8에 48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x 플러스 x 제곱 곱하기 x. 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4x 제곱 플러스 48x 마이너스 32 이렇게 한 게 는 0이다를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나왔다시피 x의 4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4 48 마이너스 30이잖아요. 아까 4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40 여기 8 32 이렇게 거꾸로 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x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로 인수분해를 다시 합니다. 근데 x가 4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근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a분의 절반의 부호반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5뿔마 루트 17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 5 플러스 루트 17이 돼버리면은 이 값이 좀 커져요. 맞죠? 9가 넘어가기 때문에 x로서는 적절한 값은 아닙니다. 따라서 5 마이너스 루트 17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역량 키우기, 채움 나눔 여기 볼게요. 자, 헉은 이 오메가라고 하죠. 우리는 얘를 오메가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얘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기억과 니은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세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근은 실근, 즉 x는 1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근이 허근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 켤레라는 건 뭐냐면요. 그 복소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 허수 부분. 미안해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온 근이죠. 그럼 그 근의 형태도 한번 봐줄게요. a분의 2a분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허근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기억은 증명이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므로 한번 기억은 말을 되게 이쁘게 써줘 볼게요. 이 허근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므로 다시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성립한다. 그냥 이 두 줄이면 끝나는 거죠. 이게 왜요라고 질문하면 되게 웃긴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오메가가 여기 들어갔는데 a 플러스 오메가 a 오메가 플러스 b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메가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으로 나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에 여기는 2분의 루트 3a. 여기 b가 들어가요. 맞죠? 얘는 0이면 우리가 복소수 파트에서 배운 개념이 있죠. 얘가 0이 나오려면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 모두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b도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니은도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 오메가 자리에다가 이 허근을 넣은 거예요. 얘를 대입을 해서 그 복소수기 때문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놓고 는 0이 된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풀어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x 7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얘라고 하면은 rx, 기억 니은을 이용하여 rx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을 꼭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는. 여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rx를 구하라는 건데 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냐면 얘가 오메가가 성립한다? 이걸 이용할까요? 우리가 그런 걸 알죠. 얘를 구하려면요.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0이 되니까. 맞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얘를 좀 줄이는 겁니다. 그 오메가의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메가의 제곱 7제곱 3오메가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를 줄일 수 있어요. 왜 줄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데서 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줄이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죠. 맞죠? 근데 얘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플러스 3오메가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얘는 4오메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네, 개념 끝입니다. 그래서 Rx 값은 4오메가 플러스 1. 네, 이 오메가를 다시 x로 바꿔서 4x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푼 건지를 좀 요약을 해준다면 여기다 x에다 오메가를 대입한 거예요.
그 오메가를 대입을 했을 때 이쪽이 0이니까 결국에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나머지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오메가를 넣은 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오메가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왜죠? 한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x자리 오메가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기가 3이기 때문에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것끼리 같아서 이 오메가의 7제곱은 결국에 오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오메가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고 오메가라고 쓰는 거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R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x 플러스 1이다 라고 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